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요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근데 흥미롭다고 하는데 그 흥미로움이 조금 겁나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어요. 자꾸 지금 보니까 공포론으로 공포심을 많이 조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서 이 공포 속으로 가면 되는데 어떤 때는 공포 쪽으로 안 가더라고. 보면은 거의 코믹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실제 발생된 그런 결과물은 이상하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뭐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센 게 온다. 도대체 얼마나 센 게 올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진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오다가 마는 건지 하여튼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주식 사면 항상 하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게 투자의 법칙 아니야?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여러분만 모르는 주식 투자의 불변의 법칙 아니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그 사상 유례 없는 복합 위기의 시대인데 성공 투자의 절대 공식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식 공부 한번 여러분들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크게 놀라지 마라. 그게 어떤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미국 실리콘밸리 그 은행의 파산,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CS,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 하여튼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외 이제 금융시장이 좀 유동쳤어요. 유동치고 SVB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 심리, 나아가서 이제 하여튼 은행 위기, 더 나아가 가지고 은행발 경기 악화, 공포로까지도 번지고 있더라. 은행의 그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거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 모두 안타깝다. 그럼 우리 모두 안타깝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번 SVB 사태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저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했는데 모르겠는데 눈치채지를 못했다면은 다시 한번 그 SVB 파산 사태의 경과를 한번 여러분들 아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떠들어 볼게요. SVB 주요 예금자 누구일까? SVB 실리콘밸리 은행 나와 있잖아. 은행 이름에서도 드러났듯이 벤처기업들이야. 실리콘밸리 하면 딱 창업 아니 창업,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 해도 그 다음엔 넉넉한 실탄, 총알,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할아버지, 막 고정 할아버지 온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또 이게 벤처 업계, 스타트 업계의 그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한창 돈 들어갈 때가 많아. 한창 많은데,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다 보니 이 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겠지. 한마디로 해서 돈 구하기가 어려워요. 돈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피벗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 조금만 버티면 되겠냐 되겠거니 했는데 웬걸 추가 금리 인상 뭐 최종 금리 6% 등등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황은 이제 멘붕으로 가는 거지. 그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상황에 그 자본시장을 통한 이 IPO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한마디로 멘붕이 왔다. 당연히 은행에 맡겨둔 돈이라도 찾아야겠고 자연스럽게 예금 인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 장면으로 가보자. 실리콘밸리 은행 코로나 그 팬데믹 동안에 그 미국의 재정과 통화당국은 온갖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엄청난 돈을. 이거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돈을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쏘라는 거야. 폭포수처럼. 저것에서 돈이 넘쳐납니다. 이러다 보니 예금은 늘어나는데 이 대출 수요는 급격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 등 직접 금융을 통해 어렵지 않게 돈을 구할 수 있게 된 건데, 물론 주식시장도 좋았죠. 근데 이 대출세와 하여튼 이게 쪼그라들어요. 응? 그래서 SVB는 예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하고 MBS 등에 투자를 합니다. 나쁜 짓도 안 했어. 보니까 그냥 국채 투자한 거야. 미국 국채. 투자를 했어요. 뭐 국채나 MBS 등 그 장기물 채권의 경우 이 기간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가지고 금리도 높은 데다가 미 국채 등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거의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그 SVB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투자가 생긴 셈이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셈인데, 그러나 언제 빠져갈지도 모르는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장기물인 채권 등에 투자하다 보니 이른바 장단기 미스매칭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는 예금 이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것이 다시 신뢰의 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은 뱅크런의 도화살이 된 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금 이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그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았던 국채를 내다 팔았는데, 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어차피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었던 자산이잖아요. 국채라는 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은 뭐 국채 괜찮아. 근데 아주 골 때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SVB 사태의 전부예요. 일단 그러면 SVB 사태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우선 통상적으로 과거의 금융위기들 보면 주로 대출이 부실해가지고 발생해. 대출 부실. 이 대출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은행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당국의 감독 부실 등으로 이제 문제가 확산되는 수준을 보였는데, 근데 이번 SVB 사태는 그 예금에서 발생한 예금에서 이 대출 부실이 발생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 이 부실 자산이 없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또 이상한 거는 우리가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일부 또 완전 자산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완전 자산. 이 미 국채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거야. 국채에서. 아주 웃겨. 그 SVB가 투자한 이 미 국채는 어차피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그냥 이자 수익을 이제 챙기면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골 때린 거야. 왜 손해볼 수 없는데 왜 이 지경이 됐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 위기의 양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의 위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응의 영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이번 SVB 사태의 경우에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초기에 제압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는데, 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그 당장 현지 시각으로 21일과 22일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FOMC가 있어요.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일부는 금리 인하까지 베팅하는데, 그 시장에 휘둘릴 연준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미 한 차례 인플레이션을 오판하면서 적기 대응에 실패한 우를 범했는데, 어찌 보면 SVB 사태도 일종의 긴축 파열음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연준의 판단 실수가 불러온 측면이 없지 않냐. 결국은 연준이 잘못도 있다. 뭐 그런 거야.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긴축 파열음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빵빵빵 터질 수도 있어요. 빵빵빵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또 어떤 기자의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감내했던 고통과 인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멋있는 기자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시장 금리가 최근에 SVB 파산 사태로 급격한 조정을 이제 받았는데, 주시장 참가들이 그토록 원하던 시장 금리의 하락이었는데 국내외 증시는 크게 고꾸라졌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연준의 통제력에 대해 시장의 의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너무 긴축 파열음으로 인해서 국채를 갖고 있는데 망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은행이 뭐 대출 부실이나 뭐 파생 상품으로 엉뚱한 짓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미국 국채야.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아직도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다. 위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어땠어요? 위기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한번 오겠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